지금부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본부 건설컨설팅 2국에서 근무하는 오세미라고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건설환경 및 방재안전 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오른쪽에 보도 참고 자료를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1월 15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시행한다는 고시이고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공고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신설된 법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대장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시행합니다. 총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 50억 원 이상 공사는 다 해당이 되고요.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공사의 계획 단계에서, 그리고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수급인, 시공사가 작성하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공사 단계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욱 고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이하 발주자라 합니다.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도 다 해당이 되고요.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가 이번 법이 개편되면서 확대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환경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설비 설치 해체가 다 포함이 되고요. 전기공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설비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부대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 설비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부대공사 등이 포함되며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손상 방지 등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까지 폭넓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먼저 안전보건대장의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공사를 총 4단계로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계획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며 이때 외부 안전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설계자가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되며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반영한 설계 도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건설진흥법 제75조 2항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와도 연관이 된다면 두 개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발주자는 착공 후 3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 실태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준공 단계에서 발주자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지 제1호 서식 기본 안전보건대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별지 제1호 서식 기본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사업 개요, 현장 제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을 위한 설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사 금액의 적정성,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주요 공종별로 발주자가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요 공종별로 공사 금액과 기간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발주자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4번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설계 조건. 발주자가 도출한 유해 위험 요인이 설계 조건에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개요가 들어가고요. 공사 금액과 기간 산출서가 들어갑니다. 이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3번 주요 유해 요인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중 2번 항목 유해 위험 요인별 감소 대책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 조건이 어떻게 감소 대책으로 태워졌는지 도면으로 또는 설계 도서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 개요가 들어가고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3-2 유해 위험 요인별 감소 대책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할 건지 시공자는 이에 따른 이행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보건대장의 한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한계점은 발주자가 판단하는 공사 금액과 기간의 적정성, 판단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공사는 판단 기준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토부에서 나온 공공기관 공사기간 선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있습니다. 그 제정안에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기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을 가지진 않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을 가진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한계점으로는 고시에 보면 기본 설계 시 작성 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며 실지 설계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 시에 작성을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버리면 관련 도면이나 설계 도서에 그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발주자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 내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안전이라는 글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공사안전보건 대상입니다.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수급인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도급 및 광급 재료비의 비율이 큰 공사에는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주자조차 발주자의 의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작성자가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확인해야 되는 발주자의 의무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발주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가 기준도 없습니다. 또 건설 분야 선임만으로는 보건 분야의 위험성 도출이 어려움이 있으며 단계별 작성 매뉴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대장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공사의 계획 단계에선 발주자는 발주자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한 공사 금액과 기간의 적정성 판단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을 가진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발주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에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 시에 작성을 시작하고 실시 설계 시에 그 도면에 구체화를 시킨다고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안전보건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작성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반영된 위험성 평가표가 작성돼야 합니다. 또한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하는 내용이 조기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발주자의 의무라는 인식하에 외부 건설안전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중심의 관리 프로세스가 성립이 돼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시공사 수급인이 주체가 되었던 수급인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였다면 이제는 발주자 중심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안전보건 관리가 잘 되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으로 또 수급인에게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안전체계를 유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통틀어서 이 안전보건대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가 제공되어 산업재해 예방이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